네,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끝난지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오늘 좀 힘이 없네 이러다가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2,497, 다시 한번 2,500선 뚫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좀 주목되고요. 코스닥은 718, 1.39%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2차 전지 강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이점 통해서 2차 전지 지금 반등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화목한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응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한 줄 평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한주평은요. 오늘 국내장은 땅 따먹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따먹기. 이게 너무나 자금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한 섹터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팔고 들어오는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뭔가 제약바이오 아침에 올라가는 듯 했다가 갑자기 지금 배터리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올라오는데 이러면 다른 거를 이거 팔고 절로 가야 돼 말아야 되라는 눈치를 보고는 사이에 2차 전지 다 같이 올라가 버린 그러면서 지금 내 종목은 2차 전지가 없는데 다른 것만 올라가고 내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가다가 말아버리는 결국 이제 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국내장이 희한하게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가 못 가고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못 가다 보니까 요 둘 간에서의 싸움이 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약간 이런 땅 따먹기도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수급 자체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땅 따먹기 자체도 하루짜리로 끝나는 경우가 될 것이냐, 내일은 또 다른 장세가 열릴 것이냐, 그건 아마 또 내일 장이 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다시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땅따먹기였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가 쉬고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쉬는 참 이 두 개 다 한 번에 올라가서 지수도 끝까지 지금 끌어올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수급으로는 둘 다 좀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것. 땅따먹기 내일은 어디가 더 이길 확률이 높은지 그에 대한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한 줄 평이 이제 위기냐 기회냐, 네, 이것이 문제로다. 예. 네, 이것이 문제로다는 없습니다. 네. 이제 위기냐 기회냐 다들 고민하실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유가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과 더불어 우리 경제 성장률 굉장히 우리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낮출 기조는 없고 추가로 또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정치 문제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저는 또 이게 지금 현재 기회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변화의 앞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앞에 있지만은 또 이제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또 여명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지금 이제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면 현금화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기냐 기회냐 이런 고민이 들 때 기회로 판단을 하시면서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위기냐 기회냐 뭐든지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조금 그러니까 제 자신 스스로도 너무 똑같은 루틴, 그러니까 다른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최근에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잠을 좀 잘 잤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르마를 바꿨더니 잠을 잘 잤다. 바꾸고 나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어떤 업종이 갈 건지 오늘 진짜 몰랐거든요. 딴 때는 로봇 주가 올라가겠거나 AI 주가 올라가겠거나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겠거나 이런 주가 보였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오늘 외국인들이 또 단기간에 1조를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또 올랐다는 거죠. 1,500 종목이 플러스 나면서 뭐 2차 전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만 우리가 정치 문제가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만 좀 올라간다 하면 주식에 또 화랑장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르마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또 한 줄 평을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 한 줄 평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조기재 매니저님이 이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잖아요. 네. 아주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가르마가 김흥태 매니저님은 따라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씀하시면 예. 조기재 매니저님 섭섭하십니다. 한층 젊어지기 위해서 이제 가르마를 가르치실 건데 아, 예. 앞으로 좀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진짜 잘 어울리시다고 저는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더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 줄 평. 하십시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르마를 바꾸겠습니다. 예.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은요. 저는 이제 땅 따먹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수줄챙이라고도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수줄챙. 줄임말인데요.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는 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가 갑자기 또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섞이다 보니까는 시도게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 제약바이오로서 수익을 봤던 기업들이 오장하면서 또 다시 마이너스로 꺼지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플러스 날 때는 좀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은 이제 긴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항상 그래왔듯이 연휴 전에는 항상 조정 장세가 그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재진입하더라도 일단은 수익 챙겨놓고 현금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또 그만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은 줄 때 챙겨라. 맞습니다. 다음 주말 지나면 바로 이제 연휴가 한번 하루 더 생기는 바람에 이제 월, 화, 수, 목 4일을 연속으로 또 쉬거든요. 주말 포함하면 6일입니다. 그 전에 미리 좀 수익을 실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을 때 수줄챙, 수익은 줄 때 챙겨라 같은 것도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줄 평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제 오늘장 어땠는지 특이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도 조선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 접어든 조선주라고는 하는데 슈퍼사이클이 이제 너무 좀 질리지 않나?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하이퍼사이클로도 불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들이 어제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오늘 움직임을 보자면 전강후약의 좀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강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거든요. 현재 뭐 특별하게 달라진 이슈와 뉴스는 없었습니다. 조선주가 이렇게 잠깐 빠진다라는 거는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최근에 조선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빠질 때마다 사자. 안 빠져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김웅태 매니저의 말대로 한 달 정도 따라갔으면 이미 수익이 났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오늘 조선주의 흐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늘 조선주에 대한 흐름도는 역시나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나오션이 오늘도 신고가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매수해도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를 놓치신 분들은 조선을 샀어야 되고요. 조선을 놓치신 분들은 전력을 또 샀어야 되고요. 또 전력을 놓치신 분들은 또 아마 로봇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강화했던 흐름도는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똑같은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미 해군에 대한 MRO 사업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선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기사 내용이 블루오션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집권하게 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조선사들에 대한 이제 만드는 기술적 자체가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해군 MRO 사업에서도 당연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미 시장에서 MRO 사업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20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또 하나오션이 또 이제 수주를 또 다시 그쵸. 해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이제 이미 슈퍼사이클 초기부터가 진입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2006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이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절반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번 더 차례는 더 30-40%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더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들도 당연히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에 대한 수주 내용은 이미 24년도까지 다 물량이 차 있고 지금에 대해서 받았던 수주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26년도 또는 많게는 28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실적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실적이 더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머물고 있지만 지금에 대해 있는 실적이 지난해보다도 이번 4분기 이 실적이 최고가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더 가져가셔도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집권하게 됐을 때 새로운 자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좀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맞아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갈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해운업까지도 또 같이 연달아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해운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에서 조선업을 대해서 그럼 아직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까라고도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조선업들에 대한 움직임은 너무나 많이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 신규 진입하는 거는 약간 좀 고민스러우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라면 지금이라도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야. 가는 말에 올라타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는데 그게 조선에 대한 빅3 기업보다도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벼운 종목들을 해보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현대힘스가 안 갔다라고 했잖아요. 잘 갔습니다. 이제 정말 잘 갑니다, 요새. 네, 오늘 현대힘스가 오늘 정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 현대힘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권 매각으로 인해서 이슈를 탔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왔고 앞서 소개했던 1승까지도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이제 5,500원까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당하고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현대힘스 1승 두 종목 김웅태 매니저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밀었던 종목인데 요새 전고점 넘어가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도 고민이 된다면은 조선주 사도 괜찮다. 조선 기자재로 좀 넓혀서 덜 오른 종목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조선주를 두고 제일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 거는 결국 그거예요. 지금 위치 너무 다 고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참 내 거 아닌가? 라고 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 요즘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으면요. 고점에 있는데 이게 가격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되면은 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점에 있는데 저점에 있어서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되면은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괜찮을지. 뭐 용기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되겠죠. 근데 뭐 종목도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많이 가는 건 아니니까 순환매.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이 갔다면 지금 이제 한화 오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형 장비 이제 이 뭐 종목들이 순환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MRO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산타처럼 트럼프라는 산타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MRO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MRO 해서 이제 수주가 나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막상 이제 취임을 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산타적인 과거에 일기 때 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그 외에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MRO 사업을 하는 대신 다른 뭔가 요구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언급되는 뉴스에 의해서 올라오는 건데 지나치게 뉴스에서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간 측면이 좀 있지 않냐라고 싶어서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거를 정말 좋다,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기관들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샀던 하나오션을 샀으면 되는데 오늘 또 연기금은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하나오션을 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린 측면이 좀 있고 네. 그 뉴스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퍼날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너무 거기에 흥분해서 더 간다고 생각해서 따라잡으면 고점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으나 앞으로 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퀘스천 마커를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네. 조선주 차트, 조선주가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포모 현상은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포모 현상이요? 네. 포모는 글쎄요, 제가 포모를 못 느끼고 있어서 그닥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네. 사실 조선주 말고도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원체 많았었고 테마 종목 자체가 원체 많이 올라갔던 섹터와 종목군이 많았기 때문에 포모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조선에서의 모든 종목들이 10%대 이상의 정말 좋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한번 포모가 오겠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뭐 포모까지 느낄 그런 시장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꾸 쌓여서 나가고 있는 트럼프의 그 에머런드 사업에 관련 코멘트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와 그다음에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 앞두고서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또 조선이다 보니까 네.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고는 하면 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려서 말씀드려보게 되면 원래 연초에 이제 미군 함에 대한 거랑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에 대해서 30년간의 플랜 짜는 게 있는데 그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30년 동안의 미국 군함에 대한 건조에 대한 척수, 톤수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게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미국 군함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그 아래는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 교체 수요 자체도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결국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욱더 미국 쪽에서 나타나는 뉴스에 따라서 조선 관련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조선주가 또 가끔씩 또 단체로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국내에서 한 다른 섹터가 강하게 올라갈 때 조선 섹터가 못 가는 경우도 상당히 생기는데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조선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고 미 군함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주가 추이 보게 되면은 대형 수주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하나 엔진 쪽이랑 얘기를 해보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대량 수주 공시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쪼개기 공시 나오겠지만 대량 수주는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추이를 봤을 때 결국 지금은 뭔가 이제 조선 쪽을 주도주로서 계속 올려치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결국 먹거리 조금 더 센 재료를 가진 종목들에서 세게 올라오는 업종이 생기게 되면 아마 조선도 차익 실현 자체가 꽤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쵸. 조선주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취임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한 섹터가 주도적으로 단체로 다 급등으로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 다음에 알고 있지 못했던 호재가 들어오면서 뉴스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조선이 밀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는 좀 시세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게 눌리지언정 강세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레포트에 조선이 되게 많이 비중이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새로운 게 뭔가 떠오르고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 뭐 2차전지가 올라왔다라고 네. 하지만 다들 전기차 캐짐이 있는데 뭔 소리야 그러고 있는 판국인 거고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반도체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물음표도 생기고 있고 네. 그럼 제약바이오가 올라갈까 싶은데 금리가 4.7이네?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3%대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4.7%면 그냥 미국 채권을 사고 말죠. 거의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돈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버트에 조선주가 많다라고 해서 큰 리스크를 느끼기는 아직인데 대신에 이제 금리가 급하게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조선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서 약간 이제 좀 비중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는 네. 좀 일부 조절은 이제 그 상황 따라서 조금씩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말고는 당분간은 뭔가 강하게 뚜렷하게 올라갈 만한 섹터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김은태 매니저님 아까 이제 기자재 쪽으로 좀 우리가 눈을 넓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기자재에서도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자재에서도 좀 순환매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덜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뭐 KSP 같은, 뭐 SK 오션플랜트 같은 그런 덜 오른 종목들을 기다리는 게 좋은 전략이 될까요? KS라든지 에이션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보다도 일단은 기자재에서 엔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가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더 주목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그 종목이 그 종목이고 그 기업이 또 한번 이제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STX 아니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하나엔진이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처럼 물론 그 외적에서 순환매를 돌릴 수는 있겠지만은 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이 더 가지고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사들을 좀 보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오션도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는 게 사실 하나오션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요. 네.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띄워드렸거든요. 지난해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한 슈퍼사이클 나왔을 때가 27만 5천 원이었어요. 28만 8천 원인데 지금 4만 7천 원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03년도에 대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때가 그때도 슈퍼사이클이 진입이 왔었다라고 얘기했었던 나왔던 때인데 그 지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슈퍼사이클로 더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지금에 대해서 미 군함에 대한 MRO 사업을 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번에도 또 올해에도 또 다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상반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60에서 80% 이상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하나오션이 더 간다면 그 외적으로서 하나엔진이 당연히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엔진이야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야 신고가지만은 앞으로 이런 친환경적인 엔진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요량이 또 증가되면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에 대한 중국 사업도까지도 또 이제 수주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엔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군함으로 또 갖고 있는 뭐 STX 엔진이라든지 이런 기자재들도 당연히 갈 거라 보고 있고 이런 쪽에 대한 엔진 부품이 간다라고 하면은 보냉제라든지 그쵸.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수주도 당연히 동일시하게 다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월봉 차트 보니까 정말 개미 오줌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조선주를 좋게 보는 수급 물량 중에는 2007, 2008만큼은 아니지만 저거에 반은 가겠지라고 투자하는 돈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못해도 저 정도에 대한 3분의 1은 가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그때 2007년도, 2006년도에 대한 그때에 대한 신조선가를 봤을 때 지금에 대한 신조선가가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못했다는 거는 주가 관리를 못했다라는 건데 네. 그거 외적으로서도 계속적인 수주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코로나 이후부터가 더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물들량을 또 한번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딱 정확하게 20년도 들어가는 사이클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더 가지 않을까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의 1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이제 그럼 조선 쪽에서 한번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선 종목은 괜찮을 것 같다. 어디를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하나오션을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현재 15조 이제 시총인데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MRO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크가 비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제 매출 다시 이제 찍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캐파가 여력이 있는 게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주상 증자도 했고 그러면서 상승세가 나왔고 이제 뭐 박스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막 기관들이 이제 열심히 샀었고 외국인도 샀었는데 외국인 지분이 줄지 않는 한은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 5만 원은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6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종목을 하나 더 본다면 저는 이제 조금은 이제 해지 차원에서 SK 오션 플랜트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고 이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오늘 올라가는데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SK 오션 플랜트 여기가 이제 탱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반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지금 풍력 관련도 그렇고 그래서 대만 쪽에서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기에 이제 해상 풍력이 되겠냐 싶은데 우리나라의 지금 서남권 시작을 부토로 해서 해상 풍력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런 관련해서 탱커와 조선과 특수선과 더불어 5대5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다시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 두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이 시간에 조기준 매니저도 SK 오션 플랜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주가가 마침 또 잘 움직였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은 어디로 보시나요? 저는 또 엔진 쪽을 또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하나 엔진도 많이 올라와 있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굉장히 잘 그렇죠. 올라가 주고 있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 그나마 덜간 엔진 쪽을 본다고 한다면은 STS 엔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항상 올라갈 때마다 문제가 뭐였냐면 올라갈 때마다 블록딜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유한코 사원펀드가 들고 있는 사원 쪽에서 들고 있는 건데 올라갈 때마다 항상 요 21,000원대 위에서는 블록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항상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전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블록딜 자체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이제 수급상에서도 기관들이 자꾸 사고 있고 근데 블록딜은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블록딜로 이 지분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을 하나처럼 또는 딴 데처럼 뭔가 좀 다른 식으로 좀 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하나 쪽에서는 만약에 이 종목 가져갔을 때 또 네스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모멘텀 거리를 조선 안에서 더 만들지 않을까. 에다가 플러스로 요거 좀 어떤 방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을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을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STX 엔진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본을 보니까 김웅태 매니저님도 STX 엔진이네요. 그럼 같은 의미에서 다른 투자 포인트는 있습니까 혹시? 똑같은 투자 포인트인데요. STX 엔진을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큰 기업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교체하면은 종목 그럼 교체하기 전에 STX 엔진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가 이제 조선하고 방산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매니저님 한 분이 안 오셔갖고 이제 한 분 안 오면 제가 가운데 앉는 거 아시죠? 그때는 이제 특이점마다 제가 종목을 저도 이런 종목 어때요? 저런 종목 어때요? 한 쑥 던져보잖아요. 그때 얼마 전에 1월 3일에 조선 얘기했을 때 제가 STX 엔진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뭐 딴 거 없고 저는 방산도 엮여 있다 그래서 이거 MRO도 묻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MRO랑은 좀 연관이 없을까요? MRO는 그냥 하나 오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오션만? 네.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네. 그래서 STX STX 엔진은 되는군요. 국내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항공 이게 군함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MRO 사업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지금에 대한 미국 군함에 대한 MRO 사업이 이제 워낙에 많은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모든 이제 조선업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MRO 사업 때문에 조선들이 가는 거는 딱 특정한 몇 가지 종목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에서 조선업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이미 수주 잔고에 대한 이제 기대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MRO 사업이 추가적인 사업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특히나 하나 그룹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STX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함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이제 방산 부품에다 납품하는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이제 MRO 사업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연계돼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거라는 거는 너무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STX 엔진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중공업 오히려 이제 선박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해양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조선이기 때문에 같이 봤을 때 그나마 아직 못 올라왔던 이제 중공업이 한 보면은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도 지난 2006년도 봤을 때 보게 되면은 41,000원까지 올랐는데도 보면 지금 이제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0,000원이면 충분히 눈 감고 사도 되지 않을까. 길게 본다면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MRO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MRO가 붙어 있지 않죠. 지금은 MRO 사업 때문에 조선에 대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조선이 초창기에부터 올라왔던 시작점이 시발점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리지널의 본질을 오리지널. 생각해야 되는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제 어. 자꾸 다른 걸로 엿붙이다 보니까 가려고 하는데 조선에 대한 큰 사업은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20년이 도래돼서 그쵸. 지금에 대한 배를 바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수주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냥 MRO는 추가적으로 붙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RO는 좀 옵션 같은 거고 본질을 보자. 네. 삼성중공업 지금 많이 싸져 있는 구간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에 탑픽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테슬라의 뉴 모델 Y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만든 이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2차 전지가 정말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테슬라 발로 올라갔는데 2차 전지 오늘 상승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 사실은 지수가 올라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코멘트 올리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다가도 아침에 8시 40분에 오늘 시장 올라갈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네. 결국 시장을 올릴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거냐는데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다가 말았고 결국은 이제 배터리 쪽으로 붙은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는 결론적인 거고요. 일단 재료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제가 보고 나면 화면부터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였는데 어저께 이제 여기 375달러를 지키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어저께 엔비디아가 악재가 나오면서 내려갔었고 빅테크가 다 안 좋았었는데 테슬라만 유독 어저께 세게 올라가면서 결국 플러스 마감을 시켰고 지금도 올라가는 상태로 바꿔놓고 있어요.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9만 달러를 깼다가 올라왔던 모멘텀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이 어저께 얘가 잘 됐을 경우에 테슬라가 정말 잘 풀렸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8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일 때는 430달러 정도까지가 목표가다라고 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굉장히 V케이스를 굉장히 세게 불렀다는 것들 이런 게 조금 더 테슬라 주가를 올렸던 재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저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이제 테슬라 뉴 모델 Y에 E1170 탑재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LNF하고 국내 기업들이 양극재와 응급재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이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침에 요거 확인하고 나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첫날 만에 5만 대가 나왔고 지금 루머로는 올해 주문이 거의 끝났다라고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너무 지금 주문량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테슬라가 좋아지고 있네? 판매량이 올라가네? 그럼 결국은 테슬라의 영업이익 도 올라갈 거고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잠깐 재료 갖다 붙인 거고요. 일단 아침에 흐름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어야 될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어저께 올라갔고 나스닥은 약세 마감했지만 다우존스와 러셀 2천 정도 올라가면서 결국 코스닥도 올라가야 될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약할까 싶었지만 결국은 상승 마감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 사실은 원래 아침에는 2차 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더 강했었어요. 원래 알테오젠도 아침부터 강세였었고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니가캠바이오도 강세였었고 그다음에 보로노이가 아침에 8%까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뭐 샤페론 같은 거는 뭐 아예 급등하면서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셌었고 그다음에 또 삼성바이오가 아침에 엄청난 호재를 내보내면서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 버티고 있던 게 대주였습니다. 대주 전자재료가 아침부터 세게 올라가더니 결국은 버티면서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걸 따라서 나중에 올라간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 오후장에
따라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오후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수급을 만들어낸 게 결국 외국인이 사면서 들어 올렸는데 테슬라의 이 소식 하나만 가지고서 2차 전지 업종 자체를 다 들어 올린 거는 그쵸. 결국 이제 지수를 올리기 위해 했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빈집이었고 호가 자체가 약간 얇게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인 거라서 바닥권에서 결국은 이제 뭔가 순환매적인 거에서 뭔가 바닥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얘가 이제 과연 연속성으로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더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내일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앞에 쌓여져 있는 물량 자체가 원체 많은 게 지금 이쪽 관련 종목들인 거라서 올라가더라도 언제도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침에 장 보시고 판단하기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와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오늘 못 올라갔던 제약바이오가 내일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아침에 장이 열리고 나서 같이 수급상황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금리와 엮여 있는 게 워낙 또 있다 보니까 또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가 쉬게 되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쉬게 되니까 이 땅 따먹기 안에서 내일 시장 어떻게 개장이 되는지 그 부분 잘 파악을 해보시고 또 이가람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에 여러 가지 소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내일 개장 상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2차 전지 반등을 두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기님께서는 2차 전지 반등은 진짜로 점점점 모르겠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은은이 형은 2차 전지가 없어서 구경만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오늘 많으셨을 것 같다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김홍기님께서도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가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바이오 가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배터리가 갔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하얗게 불태웠던 님께서 대세 시세보다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아닐까. 다 이가람 매니저가 설명을 해줬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기준 매니저님 2차 전지는 이런 이야기만 딱 종합을 해보죠. 그러면은 오늘 오른 거는 연속성은 없어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속성이 있으려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면 되겠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갑자기 마음을 변해서 뭐 열일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2차 전지를 사면 되는데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반등한 거는 이제 워낙 저가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현재 뭐 52지 신저가를 찍으려고 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이제 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공매도를 뭐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곧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좀 올려서 공매도를 때리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고 공매도 때렸던 걸 차익 실현 수익을 챙기는 뭐 매수세일 수도 있고 근데 하락을 지금 이제 캐즘 현상이 끝나지 않는 거고 이제 2차 전지가 잘 팔리는 거 아니냐 이제 뭐 테슬라가 잘 팔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결국에는 뭐 중국에서 이제 뭐 리튬 관련해서 줄일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계속 좋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4분기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가 적자가 나면서 다른 2차 전지를 끌어내렸고 또 이제 막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대부분 안 좋게 나오겠죠. 4분기 실적이. 2025년도 뭐 1분기까지도 그렇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트럼프가 지금 IRA 이제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트럼프 임기가 다음 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IRA를 폐지하네 마네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순대로 이제 감축이 되겠죠.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뭐 자기가 공약을 지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올랐다가도 또 하락하는 요인이 더 이제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2차 전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팔아서 다른 쪽으로 교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하시는 분이 2차 전지를 몇 프로 들고 있느냐가 문제였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리튬, 그다음에 장비주들 조금씩 매수했다가 다 물려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더 현금화를 하시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세 반등까지 나오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칙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주도주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주도주로 나올 만한 주식이 이제 없어. 사실 오늘 이제 삼성에서 이제 전고체, 삼성전기가 전고체 최근에 소형을 만든다라는 기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가 실제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만들어내면 저는 2차 전지 어떤 화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오르는 걸 가지고 이 2차 전지를 업황 턴어라운드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또 이제 자료를 함께 먼저 살펴보면요.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이제 올해 2025년부터 1분기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올까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얼마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 적자를 2,555억 원을 냈죠. 3분기에는 100억 원대였는데 2천억 원대로 늘어났다는 것. 자, 일단은 현재로서는 1분기에 저렇게 영업이익을 1,836억 원 내주면 좋겠지만 전망치는 계속해서 좀 네 기업 모두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은태 매니저님, 결국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돈을 좀 잘 버는 기업들을 잘 골라봐야 되는 건데 오늘 그래서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에 묶이는 종목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셀로 올라갔고 양극재에서 LNF, 음극재에서 대주전자재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세 개만 딱 골라 잡아서 간다면 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은 당장에서 어렵다? 네, 타는 거는 좀 아니라 보고 있고 음. 사실 가장 2차 전지가 2022년도, 23년도에 핫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리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원인이었거든요. 그렇죠. 리튬이 상승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전기차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굉장히 신선한 재료였다는 거죠. 그 재료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고 전기차가 앞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리튬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다라는 예측 때문에 기대감으로써 리튬 가격이 그거에 대해서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실적이 적자를 계속적으로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실망감, 전기차 화재도 있었지만은 전기차 판매량이 또 다소 좀 내연차보다도 또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리튬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23년도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바닥권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띄워드리는 게 이제 리튬 가격인데 리튬 선물 가격인데요. 22년도, 23년도에서 지금 이제 바닥권인데요.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가격대가 지금 그 가격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이제 저점에서 찍어내고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포인트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단순히 저점에서 들어오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지금에 대한 전기차 좋긴 하겠지만은 리튬에 대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특히나 LG엔솔도 이번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거라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지금도 계속적인 만년 적자를 향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다소 좀 무리이지 않을까. 오히려 좀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봐야 다르지 않을까? 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기차가 사용하는 게 리튬이지만 지금 리튬에 대한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뭔가 핵심적으로서 뭔가 LG엔솔이 뭔가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조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걸로 보이고 앞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라오면은 좀 팔아서 현금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고 리튬 선물 가격을 보니까 아직 좀 올라가야 할 준비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만 해도 작년 여름이면은 그래도 2차 전지가 이제 슬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밸류체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봤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또 해외에서는 테슬라 $800 목표가 상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커플링 되는 거는 너무 행복하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테슬라를 사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되나요, 지금은? 네. 그게 제일 낫죠, 사실은.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가 전기차가 잘 팔렸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앞으로 더 판매량 자체가 올라오고 테슬라가 잘 팔리기 때문에 그 효과로 현대차나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완성차 기업들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면 2차 전지가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과도 연관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밤의 이슈는 전기차 쪽이 아니고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자율주행 쪽이 업데이트가 더 잘 됐다라는 게 올라왔었는데 오히려 자율주행 이슈가 아닌 오늘은 약간 배터리 쪽으로 올랐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 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의 테슬라의 이슈는 원래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었었고 그 다음에 로봇이었거든요. 그게 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기차 판매가 좋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가 더 좋아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다 같이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다시 또 턴 어라운드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LG인수만 보더라도 주가가 윗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다시 또 역배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되게 애매한 지금 구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가서 38만 원대에 또 위로 올라타줘야 그래야 다시 또 이제 2차전지가 또 박스를 뚫고 올라가려나 싶은 거지 38만 원대 왔는데 또 저항거리가 밀려버리면 이 하단 박스를 그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LG인수리부터 뚫고 올라가 주기 시작을 해야 다른 것도 진짜 다 같이 올라가지 지금 오늘 LNF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또는 대주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다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은 오늘 좀 재료가 붙어준 그러한 종목들은 급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지난번에 생각했을 때 2차전지 왜 올라가냐라는 주제가 저번에도 한번 또 나왔었거든요. 그때 자리가 여름이었어요. 이때 5월 달에도 대주가 막 치고 올라갈 때 2차에 따라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때 있었어요. 이때 올라갈 때도 딱히 이슈가 별로 없어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누군가 또 세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대장주부터 해서 옆에 붙어있는 종목들은 같이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만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름 때처럼의 대자뷰가 나타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2차전지에 캐짐이 있던 뭐가 있든 상관없이 자금이 걸러 몰리니까 그냥 사야 된다라는 관점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다들 올라가다 말고 또 막힌 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다시 또 역시나 안 가는구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또 테슬라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국내 2차 전지는 좀 턴 어라운드가 정확하게 보이는 시점이 다가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내에서도 이제 종목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볼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원통형 관련해서 이제 성우를 말씀드리겠고 이게 이제 탑캠 어셈블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2차전지 하락 속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460 원통형 파일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테슬라의 납품뿐만 아니라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에서 원통형이 지금 현재 가장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나노팀이라고 해서 열폭주 차단 패드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우주 관련해서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액상형 납품을 지금 테스트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폭주 관련 나노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K9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고사양의 전기차의 열폭주, 그러니까 해외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도 서로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높음에도 여러 회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열폭주 차단 패드인 나노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보면 관점이 그래도 스멀스멀 우리가 보던 중심 종목들이 아니고 이제 좀 다른 이슈로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성우와 나노팀이었고요.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도 원통형 배터리라고 보면 원통형이 그나마 좀 이제 유독 갈 수 있는 게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게 원통형 배터리인데 그러면은 이제 TCC 스틸 저는 이제 표면 처리를 하고 있는 니켈 도금 강판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물론 이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배터리 안에 뭐 들어가거나 그런 기술력보다 그 원통형에 이제 들어가는 표 처리를 가공하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좋을 거로 보이고 TCC 스틸 또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대다수 이제 LG 엔선이나 삼성 SDI나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 향해 들어가는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철강 업종들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CC 스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디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거 이외에 저도 약간 이제 열포주 관련해서 지금 단열 소재를 국내 대기업들한테 퀄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고 통과가 좀 한 군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 통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지금 셀시맷이라는 그 작은 회사가 있는데 그 셀시맷이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경하이테크. 이 세경하이테크가 포드폰 관련 종목이지만 지금 아이폰에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뭐 유일한 폴더폰 밸류 체인이 됐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LG 인솔이나 삼성 SDI 쪽으로 자회사가 단열 소재 쪽으로의 퀄 테스트 통과가 앞두고 있고 통과될 시에는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보신다면 또 세경하이테크를 약간 좀 번외 종목으로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경하이테크. 네. 이게 오늘 KH바텍 올라간 것도 좀 비슷한 이유로 보시는 건가요? 다르죠. KH바텍은 로봇 때문에 로봇 올라간 때문에? 건데 오, 예. KH바텍은 포드폰 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신사업 쪽을 좀 뻗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세경하이테크는 포드폰이 또 잘 됩니다. 잘 되고 애플이 국내 고객사 선정했을 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통보한 기업이 세경하이테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 포드폰 나올 때도 올라갈 수 있고 네. 아마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 올라간다면 아마 그 자회사 이슈 받을 수 있는 세경하이테크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까지 이야기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올라간 날 아니었어? 라고 좀 생각하셨을 텐데 장 초반에 아주 좋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의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너무 장 초반에만 반짝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로 좀 퍼지나 했더니 그마저도 그런 모습은 많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에서도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코스피, 코스닥 각각 하나씩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요새는 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올라가지 않는 모습, 이걸 좀 부정적으로 우리는 좀 쎄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되는 때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JP 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핫했을 때가 뭐 2, 3년 전에는 뭐 그 전에부터 네. 올랐다가 이제 뭐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한 2년은 뭐 JP 모건 컨퍼런스 때 그 전에 이제 미리 올랐다가 막상 시작했을 때 빠졌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삼바가 그래도 다행히 이제 105만 원 갔다가 이제 102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이제 다른 종목이 이제 유한양액이 빠졌습니다. 5%대 맞아요.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키트루다 관련해서 이제 병용 투여했을 때 1년 동안 생존 기간이 높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이제 한꺼번에 빠졌고 녹십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수급이 쏠리면 바이오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면서 또 이제 유한양을 팔고 2차 전지로 가면서 이제 이런 수급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다면 제2의 이제 삼바처럼 새로운 기술 수출 관련해서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JP 모건 컨퍼런스에 뭐 큰 이벤트가 있거나 계약 기간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자기 IR을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을 하는데 미국 주식 바이오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미국 뭐 최근에 이제 20-30% 빠졌는데 저는 막상 이쪽도 올라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바티스라든가 머크라든가 미국의 바이오 제약주도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기 시작하면은 백신의 음모론자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니까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 너무 웅해지 말고 막상 이제 시작했을 때 바이오 관련 주들이 이제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제약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게 이제
뭐 건강 관련이기도 하고 최근에 지금 이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생명 연장.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는 이거와 더불어 2월 달에 또 첨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첨생법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 네이처셀이 미국에서 FDA RMAT가 승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도 보면은 이제 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관련 품목 허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품목 허가와 더불어 첨생법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기지개가 켜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안 움직이지만 2월 이후로 올라갈 가능성 종목들이 하나둘 생긴다고 하면 네. 그와 관련된 붐이 일리면서 바이오의 또 제2의 호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의 호황.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간다.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나 김웅태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이런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는 것 쎄함을 느낀다. 있으십니까? 와, 아무도 없으세요? 네. 그럼 김웅태 매니저님 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그간 주가 움직임이 사실 좋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추세가 상승 추세였냐? 그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쎄하게 좀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에 대한 재료를 본다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세론으로 나올 수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주가를 올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론 작용은 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작용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일반 업종들에 대한 수급들로 전부 다 뺏겨가는 모습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못 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그 기업에서도 역시나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이 오늘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강세적으로는 보였긴 했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급이 받쳐줄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오늘 쉬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일이나 또는 내일 모레 오히려 제약바이오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올라왔던 계기에는 테슬라에 대한 이런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증가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특히나 2차 전지가 올라왔던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시소 게임을 계속적으로 여전히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재료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많은 재료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서 HLB 그룹주들이 강한 예,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안 갔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 굉장히 또 ADC 플랫폼 말고도 이번 연내 지난해에서는 통과를 못했지만은 올해는 또 한번 이제 앞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또 통과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약바이오 못 갔던 종목들을 보면 좋겠고 또 이번에는 작년에 많이 올라왔던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주사제로서 많이도 올라왔는데 사실 주사제 말고도 유사 펩타이드라고 해서 GLP-1 이런 경구용 치료제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갖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 또는 영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GLP-1에 대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올해 내에서 모 기업이 또 임상일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비만 치료제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는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그래서 그런지 기봉기님께서도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올라갈 재료들,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 추세나 차트는 좀 죽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면 뭐 이제 내일 아니면 이제 내일 모레 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오늘 그리고 내일 이가람 매니저님 미국에서 이제 금리와 좀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이 지표들이 제약바이오의 향방을 좌우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크게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밤 10시 반에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원래 나타나고 있었던 컨센서스보다 약간 상위를 약간 더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높게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합만 나와줘도 충분히 좀 금리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일 CPI에서도 금리가 조금은 더 내려와 준기만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금리가 지금 제가 보고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네. 실제 미국 쪽만 보더라도 금리가 4.5%, 10년물이 4.5 그 위에서는 보통 주식이 약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또 나타나 죽은 상태에 있고 10년물이 4.8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이런 종목들은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국내에서는 금리가 내려왔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거 수익률적으로 보통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만 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률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올라갔던 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경험도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더 내려주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근데 오늘 아까 들으신 것처럼 머크사에서 발표가 나왔었던 알테오젠 관련된 얘기들 존스앤존슨과 발표 나왔었던 유한양인과 관련된 얘기들 어저께 오리스파마에 나타났었던 보르노에 관련된 얘기들 굉장히 호재성이 많았는데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정확한 코멘트와 리포트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오늘 안 올라왔으니까 내일 좀 올라주기 시작한다면 오늘 조금 쉬어간 제약바이오가 내일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한번 모습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도 이제 탑픽 종목들 압축해 봐야겠죠. 조기준 매니저님,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큐로셀이 이제 카트, 그러니까 삼성병원에서 우리 카트를 200건 이상으로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트 치료를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 그 비싼 가격에 이제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 항암 관련해서 이제 카트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1호의 카트 치료 허가 관련해서 안반셀 지금 현재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신속 허가 대상에서 올해 5월 이내에 허가로 해서 허가와 품목 허가와 시판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그래서 큐로셀이 지금 현재 전혀 안 알려져 있지만은 요 가격대에서 꾸준히 사시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2분기 정도 되면은 좋아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S바이오메딕스 지금 현재 JP모건에 참가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빅파마들과 협약을 하고 있고 파킨슨 치료 관련해서 실제로 뇌에다가 주사를 해서 지금 환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고 걸어다니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약은 지금 현재 세포치료제 외에는 약으로는 파킨슨 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세포치료제로 해서 미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치료제 S바이오메딕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로셀과 S바이오메딕스 들어봤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이 주목하는 종목은요? 저는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거든요. 네, 그래서 빼실 데가 없어 보이는데 딱히. 자꾸 누가 치맥하자고. 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꾸 누가 지금 방송 끝나고 치맥 한잔 하자고 그러시는 바람에 아무튼 올해 목표는 이제 10kg 빼는 다이어트인데 치맥을 안 하면 되겠네요. 김태훈 매니저. 조모 매니저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비만 관련된 D&D 파마텍 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재료는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임상 결과를 발표를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맞는 주사약보다는 흡수율 자체가 워낙에 또 딸리기 때문에 물론 효능적으로는 많이 좀 미달이지만 그래도 지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내세우고 있고 올해 빠르면 또 한번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또 한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세론으로 나오기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기간 조정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봐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김용태 매니저님, 그래도 조기준 매니저님과의 의리를 위해서 치맥은 계속 가져갈 테니 살은 찔 테니 비만 치료제를 사야 된다. 먹으면서 빼야죠. 그렇죠. 먹으면서 빼야 된다. D&D 파마텍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저도 같은 종목이고요. 디드 파마텍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예. 일단 D&D에 대한 첨언만 잠깐 드린다면 이거 지금 미국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세라라는 파트너사가 있는데 그 메세라가 이제 미국에다 IPO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IPO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IPO가 성공적으로 잘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D&D의 가치는 지금 시총이 5천억짜리인데 지금 1조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첨언드리겠고 그 다음에 본다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유한 양행이 이제 2월 달 말에 알레르기 관련된 학회에 가서 참석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에서 이번 주 1월 달에 안 간다라고 한다면 2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니까 이 관련 종목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D 파마텍과 지아이노베이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매니저님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창구 안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바이오 쪽이랑 그다음에 새롭게 올라온 배터리 관련해서 좀 숨어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밀었던 자율주행 SOS랩이 또 시간으로 또 뭐 신고가를 찍으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 SOS랩 설명뿐만 아니라 핫한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저도 지금 사거리 연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를 하거나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발주가에 뭐가 있는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10시에 노트북 김웅태 검색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그리고 더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